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오늘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상속제를 폐지하며 새로운 규제 마련을 막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목요일에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제프 부시 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의 아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공화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자유당과 녹색당으로부터 이 버니 샌더스 후보의 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경 씁니다. 준비 부족과 선수들의 자격 미달 등 이딴 악재와는 달리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과 미국 선수들은 신기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대표팀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남한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기자들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왕의 왕위 포기 가능성에 대한 발언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습 왕조입니다. 운항이 중단됐던 델타 에어라인이 다시 이착륙을 하지만 비행기 스케줄 취소와 연착은 이어집니다. 미국의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사방팔방에서 경쟁력을 잃자 변화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드디어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앞으로 4년을 이끌게 될 대통령 후보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디트로이트에서 발표를 하고 역시 이제 같은 모임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목요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주말에는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이메일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 김동석 뉴욕 시민 참여센터 상임고문이 여러 번 수고를 해줬죠. 현장에서 뉴욕타임즈에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보내줬었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글인데 사실은 새로울 것은 없었어요.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드렸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똑같은 컬럼을 또 다른 사람들도 2명이나 더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이슈인가 봅니다.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컬럼 리스트가 제가 한 2마디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사소한 거짓말 대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거대한 거짓말, 이렇게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이 됐던 보스니아에서 비행기 퍼스트 레이디로 가서 타고 내릴 때 했었던 거짓말이 됐던 이러저러한 것은 100% 완전히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지어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실수로도 나올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완벽하게 몇 시간 뒤에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짓말에 있어서는 이제 병적인 세계 챔피언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에게 절대로 투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컬럼을 읽으면서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공화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 한 사람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나 개인적인 말이나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은 그 말이나 약속 가운데 80% 이상이 거짓말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의 말은 16% 정도가 내놓은 공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말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이라면 거짓말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컬럼리스트의 주장인데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고 실제로 앞뒤가 다른 말도 상당히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전형적이지 않은 정치인의
경험이 없는 사람과 정치인으로서의 그 힐러리 클린턴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느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인데 이 두 사람을 상대평가하기가 힘든 것이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되는 사업가였고 또 이제 그 리얼리티 쇼의 호스트이기도 했고 그런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First Lady라는 것이 있었고 또 공직자잖아요. 선출된 공직자로서도 오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도 일했고요. 두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볼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등등 여러 가지 그 본인도 나중에 내가 좀 그거 잠깐 그때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수정하는 등등의 그 일들이 있었어도 그저 평균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짓 그리고 드러났었던 이제 스캔들 평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힐러리 클린턴이나 빌 클린턴의 스캔들이 어쨌든 지난주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로 얘기가 됐었던 것이라면 그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됐었던 그런 컬럼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컬럼이고 그 밖에도 이제 그 버니 샌더스도 연이어서 주말에도 나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더 강조합니다. 이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라고 얘기하면서 힐러리 클린턴과 그 자신이 그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같은 정책이라기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의 것을 받아서 수용한 것, 뭐 학자금을 그 공립대학교에서는 무료로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 같은 것에도 좀 더 고려를 하겠다. 뭐 TPP 같은 것도 처음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바꾼 이런 것도 기후 변화 같은 것. 도널드 트럼프는 조작이라고 하는데 기후 변화는 분명히 있다. 이런 등등의 이슈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의 캐릭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훌륭한 5점 없는 그런 인격체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샌더스의 그러한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 이어서 이제 그 녹색당도 공식적으로 그 질 스타인이라는 여자 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주말에 그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표가 왜냐하면 그 질 스타인의 공약의 경우는 이 녹색당이 자유당보다는 좀 그 지지를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공약 자체는 버니 샌더스와 상당히 가깝고 또 이 질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여자고 뭐 스캔들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표가 나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자유당의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지지율이 15%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이제 그 텔레비전 공동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신경이 쓰여지는 점이고요. 또 다른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비난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그 잡지 그 애틀란틱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그 남성 위주주의의 클라이맥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골리고 막 뭐 그러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CIA의 전 국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뉴욕타임즈의 그 어피니언란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 안보 위협의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글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로 그 CIA 전 국장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그 리비아 벵가지 사태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했고 같이 이제 뭐 그 손잡았었던 사람이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는 5명 아이의 아버지지만 이 남성 위주 중심이라는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서요. 오늘 그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컬럼니스트가 앤드레아 그 페이서 컬럼니스트가 아이 5명의 아버지인데 한 번도 아이들 키울 때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는 남자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 가정사니까 그것으로서 하나의 그 캐릭터를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아이 아버지가 기저귀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다고 비난만을 그 자체만 놓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이 어머니가 늘 집에서 일했고 아이 아버지가 돈 벌었다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그 비난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이슈 대 이슈의 대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부시의 가문으로 볼 때 씁쓸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그 제프 부시 그 예비선거 이제 후보의 아들, 제프 부시가 정말 잘했더라면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지금 힐러리 클린턴 가문 대 클린턴 가문 대 부시 가문에서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러나고 나서 제프 부시의 아들이 지금 텍사스에서 그 텍사스 그 땅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텍사스는 땅에 관한 일이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요하잖아요. 워낙에 넓고 또 오일이 군데군데서 나오고 하니까요. 텍사스 랜드 커미셔너로 이제 공직자의 생활을 시작한 제프 부시의 아들이 조지 피 부시죠.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아버지를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라고 공화당원들에게 독려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텍사스 공화당의 그 파워 빅토리 체어맨이에요. 말하자면 그 선거 그 위원회의 체어맨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공화당이니까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이 도널드 트럼프를 찍어야지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부시 가문에서는 아이러니예요. 이제 할아버지도 그 전당대회조차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제 도중하차했으니까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이 되나요? 삼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큰아버지인가요? 그러니까는 제프 부시의 그 형 부시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고 그 정도인데 이제 그 3대째인 조지 피 부시의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십시오 하니까 그야말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디트로이트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주요 내용은 텍스를 딱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10%, 20%, 25%, 25%가 제일 높은 거면은 지금에 생각해 보세요. 39%보다 낮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텍스는 15%로 한다면 지금 35%니까 역시 굉장히 그 낮아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상속세는 완전히 폐지하고 또 차일드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 아이들을 기를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새로운 연방정부 규제안을 만드는 것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켜 버리겠다. 이게 이제 그 공화당이 규제 없이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6조의 수입이 6조 달러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세금을 그렇게 대규모로 감면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또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힐러리 클린턴 것이 나와야지 또 비교가 되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에 비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안, 그러면 당연히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일으켜서 정부가 돈을 써야지 되는 거죠.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클린 에너지 같은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할 테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돼서 다 그 지켜지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비전을 보려면
그러면 경제 그 자문이라든가 그 경제를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팀에는 헤지 펀드를 만든 사람들, 부동산 투자가, 그러니까 부자 그 기부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자도 없고 소수 인종도 없고 학자라고는 딱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다른 뉴욕 타임스는 학자는 경제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거의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CNN 방송은 뭐 아카데믹은 당신 한 명인데 하고 어떤 그 학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힐러리 클린턴이 헤지펀드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거대한 기부금을 받았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강하게 비난했잖아요. 본인은 예비선거 내내 별로 그 선거 자금을 받지 않았고 최근에 소액 기부를 엄청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큰 이런 그 월스트리트에서는 돈 안 받았다는 이유로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의 그 경제팀 꾸린 것을 보니까 헤지펀드를 만든 그 창업자가 2명이나 있고요. 뭐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동산 개발해서 돈 번 사람들 많고 여자가 아무튼 한 명도 없어요. 소수 인종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위험하다 해서 지금 이제 선거를 11월 달에 치러야지 되는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금 10선인가요? 그렇잖아요.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던 것을 입장을 바꿔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지지한다고 하고 이제 현실 정치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도 본인이 하고 싶은 그대로만은 하지 않고 때로는 이제 참모들이라든가 여러 그 정치 훈수를 두는 사람들의 말도 조금 그 들으면서 대통령 후보에 좀 가깝게 가는 그런 그 모습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네, 이 제중한의원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미국의 수영왕 누구죠? 그 수영왕이 딱 그 수영할 때 보니까 한방 그 부항 뜬 것 보이던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선수들도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 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또 하나 국가 지도자가 달라져서 세계 무대에서 선수들,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과 굉장히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그 처음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난 몇 년 동안 일자리가 많이 그 없어졌기 때문이죠. 디트로이트가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결국은 그 클린턴의 정책 때문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will be offering more detail on all of these policies and the ones we have already rolled out. 네, 해클러가 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고 좀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시위했었던 사람이 경비원에 의해서 지금 퇴장당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항상 굉장히 그 저돌적인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별말 네, 지금 제가 이 말을 못 들었고요. 아주 그 과격한 얘기는 하지 않은 것이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태도 자체가 본인이 그 마음을 먹고 좀 그 점잖아 보이는 그런 말투를 지금 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트로이트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엔지니어 또 그 빌더 뭐 쉬퍼 물건을 만들어서 또 그 보내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이 그 주장하고 있는 미국을 우선하는 그 경제 정책 때문이다. 그동안은 베이징 같은데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미국 물건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나가고 범죄가 들어오고 그야말로 그 디트로이트 사람들이 침묵의 피해자가 됐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one common feature of every Hillary Clinton idea is that it punishes you for working and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힐러리 클린턴의 그런 그 정책은 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tries to distract us with tired political rhetoric that seeks to label us, divide us, and pull us apart. My campaign is about reaching out to everyone as Americans. 네, 연설한 지 불과 몇 분 되지 않는데 세 번째 지금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번에도 젊은 여성인데 역시 경호원에게 그 이끌려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연설하는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위대가 그 해클러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한 사람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안에 이게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 들고요. 좀 전에는 그 힐러리 클린턴은 그 지금 캠페인이 정치적으로든 이슈적으로든 미국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본인의 것은 모든 그 미국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 has spent her career voting for tax increases, plans another massive job-killing $1.3 trillion tax increase. 힐러리 클린턴은 그 세금 인상안 같은 거 내놓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 공화당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연설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그 다 그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접고 또 그 중요한 얘기들 나오면은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점검을 해서 또 그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리오 올림픽 이제 보기 시작하셨잖아요. 한국 선수들 메달 많이 받았고 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영 양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스타트가 돼서 뭐 한국은 뭐 양궁을 완전히 휩쓸어서 기록의 기록 그 본인들이 한국이 세운 기록을 또 깨고 다 그 메달을 휩쓸고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영에서요도 그랬고 또 올부터는 이제 기대되는 게 미국으로 보면은 럭비가 1924년인가요? 중단됐었던 때가 그때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데 미국 럭비도 할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 러시아 선수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스테로이드 이런 그 도핑 스캔들 때문에 전원이 그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나미비아, 모로코의 박서들이 그 두 명이요. 그 나라는 다른데 이 사람들이 뭐 성 그 추행, 성학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이 한 사람은 그 나미비아의 그 박서는 하우스키퍼를 올림픽 선수촌에 그 성추행하려다가 결국은 뭐 경기도 치르지 못하게 됐는데 뭐 IMF 전 총재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기장에 선수들이 관계가 없이 경기를 시작한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전 경비원이 뭐 열쇠를 잃어버렸다든가요 해서 문을 열지 못하니까 문이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밀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재밌는 것도 있네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마이클 펠프스가 이번에도 또 그 골드 메달 따서 19개, 그 전체 메달은 23개가 되는데, 그런데 수영자라는 그 금메달리스트, 최고의 그 금메달리스트한테도요, 그 리우의 법이 그렇대요. 안전 요원이 있답니다. 수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워터폴로도 있고, 또 카야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와이드워터 카야킹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수영 잘하는 안전요원 75명들이 서로 그 농담하고 그런데요. 아, 내가 당신 구하려고 왔어요. 마이클 펠프스한테 당신 구하려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하고, 또 이제 한국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이 미국의 그 수영 선수 보면은 마이클 펠프스가 1985년생이니까 지금 31살인가요? 6월 30일에 태어났는데, 뭐 지금까지 2001년도에니까 그게 몇 살 때예요. 후쿠오카에서 이 금메달 타면서 15살 때이네요. 그야말로 물에서 30살 넘게까지 저렇게 놀듯이 얼마나 연습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또 다른 그 여자 수영 선수도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 케이티 그 렉데키 선수도 지금 뭐 자신의 기록을 이런 선수들은 계속 경신하는 거죠. 400m 자유형 세계 자신의 신기록을 또 깨고 워싱턴주에 있는 19살밖에 되지 않은 15살 때 그 런던 올림픽에서 8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펠프스가 미국 사람들이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찻잔이요. 동그랗게, 뭐 일부러 멍든 거가 아니라 완전히 그 동그란 그 퍼플색 저게 뭐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선수들 가운데서도 뭐 이제는 감기부터 암까지 그 대체요법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방 해서 그게 마이클 펠프스의 경우는 뭐 무슨 원인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항을 뜬 게 적어도 제가 본 게 한 서너 개는 되더군요. 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것도 화제가 됐었고,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귀네스 펠트로 같은 그 영화 배우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단은 그리고 미국 선수 농구팀 선수 몇 명이 경기 없었던 날 리우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창녀촌에 갔다가 우리 습한 줄 알고 잘못 들어갔어요 하다가 또 나중에는 뭐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우리 잘못했다 하고는 경기에 집중하지 않은 얘기도 했고요. 리우는 뭐 합법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 뭐 썸머 올림픽에 강한 나라들이니까요. 반면에 이제 그 러시아가 굉장히 울상이고, 북한 선수들이 달라졌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가장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때는 뭐 길을 같이 들고 가자, 간다, 갔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남북한 그 체조 선수들이 이번에 그 셀피를 같이 찍는 그런 그 사진을 저는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체조 선수 그 리세광이 또 그 US 팀과 이제 그 하이파이브를 한 그런 선수가 그 리세광이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였죠? 한국의 사우스코리아의 이은주와 북한의 그 홍은정 두 선수, 리은주 선수가 작잖아요.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이렇게 그 평화 사인 그 손가락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홍은정 언니 같아 보이는 선수와 이렇게 셀피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유명한 역도 선수 그 역도 선수 이름이 뭐죠? 무슨 은철이었죠? 아무튼 그 은철 역도 선수 또 역시 그 다른 나라 팀들과 그 셀피를 찍고, 그런가 하면은 사우스코리아의 황성군 그 사격 선수가 북한의 그 라이벌이기도 하잖아요.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조정석 선수에게 과자를 이렇게 건네는 그런 사진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북한이 과거와는 좀 그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도 받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놀랄만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 노박 조코비치도 이게 뭐 그 경기에서 그 졌고, 그리고 그 누구예요? 그 베니스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의 경우도 여자 그 더블에서 처음으로 그 썸머 게임에서 졌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대는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록들도 나오고
하고 이런 일이 하지만 저로서는 아무튼 뭐 미국의 경기, 한국의 경기 매달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이 남한 선수들과 셀피를 찍고 남한 선수가 주는 과자를 같이 받아 먹고 미국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또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몇 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전에도 그 해클러가 또 나갔습니다.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하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설은 도저히 집중될 수 없는 그런 연설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리우 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그 자유롭게 된다는 게 좋은 뜻에서도 좋은 뜻이겠지만 지도자의 변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과거처럼 남한 선수들과 얼굴도 안 보고 서로 가는 통로를 피해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잔인하다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나이 어린 것에서 오는 또 세계의 그 다른 나라에서 조금이지만 살아본 것 또 그 스포츠도 좋아하고 뭐 미국 스포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디즈니 뭐 여러 가지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한 것들이 나이와 함께 맞물려서 또 역시 그 오픈이라는 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입니다. 또 해클러 경호원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해클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물론 그 몇 사람 아니었습니다만은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 나간 여성은 검은색 원피스 V자로 적당히 그 파져 있는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는 그러나 그 섹시함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정도로 파져 있는 원피스를 입었고 제법 짧은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그 좀 그 골저스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 굵게 해서 그런 그 해클러가 방금 그 퇴장당했습니다. Have done nationally. Their policies produced 1.2% growth. The weakest so-called recovery.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결국은 그 국내 총생산 이번에 1.2% 1.2% 성장만을 기록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제 정책은 이것보다 좋아서 적어도 1.2%포인트보다는 낮게 할 것이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계승자가 아닌가. 자, 잠시 뒤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적어도 5번 이상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해클러가 또 지금 그 경비원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경제정책 발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광고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2번이나 역시 그 시위대가 뭔가 그 주장을 해서 경호원에 의해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끌려나갔다기보다 그 안내로 그 퇴장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징이 전부 여자군요. 지금 또 박수 나오면은 누군가가 또 시위하는 겁니다. We're reducing your taxes. 오늘은 전부 그 중간에 그 후보의 말을 막는 그 해클러가 100%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그 여자에게 혐오적인 말을 하고 그 여자에게 그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예비 선거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시위로 보여집니다. 한 7, 8번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도 연설을 채 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잡지 그 애틀란틱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참 요즘 힘든데요. 왜냐면은 뭐 큰 일반 스토어에서는 그 달러 스토어와는 값을 경쟁하죠. 온라인 스토어와는 딜리버리까지 해주잖아요. 아마존 같은 데가 슈퍼마켓 지금 그 시간 같은 것도 연장을 하고 있고 또 약국도 요즘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파는 것들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2015년 현재 미국의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15만 개가 있고 판매가 2,250억 달러랍니다. 그 1년에요.
참 그런데 어려워서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제일 처음 이렇게 편의점이 생긴 것은 1913년도랍니다. 그때 그 피츠버그에서였는데 노동자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맘앤팝으로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맘앤팝을 얘기하는 거예요. 1946년도에 세븐일레븐이 생겼군요. 세븐일레븐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24시간이지만 9 to 6가 아니라 9 to 5도 아니라 7 to 11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픈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이 됐고 이렇게 맘앤팝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팔게 됐는데 잡지 애틀란틱은 어딘가요? 오레곤주의 한 그 스탑 앤 고 쉘 스테이션 주유소에서 뭔가 조금씩 파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어떻게 현대까지 지금 살아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면은 뭐 자동차 뭔가 갑자기 모자랐을 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오일이라든가 그런 아이템 그리고 배고프니까 스낵 여전히 뭐 예전과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오레곤주의 밴드라는 곳에 있는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븐일레븐처럼 점점 그 확장을 했는데 그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켄트 코치라는 사람인데 저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일하다가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일하고 매니저를 하고 하다가 19년 전에 이 작은 이 쉘 스테이션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도대체 다른 경쟁업소에 가보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필요한 게 없는 것 같고 해서 내가 다른 스토어에 가서 불편한 것을 그대로 우리 스토어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레곤주와 뉴저지주만이 스스로 그 펌프를 하지 않아요. 펌프를 이 주유소에서 해주는 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토어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 악재를 호재로 반전시켰다는 거죠. 기름 넣어주는 오일 넣어주는 직원들을 깨끗하게 하얀색 바지를 입게 했대요. 하얀색 셔츠도 그리고 이제 까만색 벨트를 하게 하고 얼마나 산뜻해 보이겠어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이렇게 드레스업해서 여러분을 저희가 최고로 정중하게 모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넣고 다음 손님 받아 하는 게 아니라 에어도 봐주고 윈도우도 닦아주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뭐 이게 뭐 장난감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쓰레기도 있으면 저희가 버릴게요. 저희 주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이곳에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웃 동네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들이 문을 닫아도 이 작은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살아남게 돼서 오레곤이 이제 그 크래프트 비어가 많잖아요. 크래프트 비어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이 가져다 놨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왜 아침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건강한 샌드위치도 200종류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해서 정말로 아주 그 장사 잘 되는 스토어로 뭔가 아무리 도전이 있어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잡지 그 아틀란틱 스토어가 맘앤팝 스토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일본 왕이 왕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주요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광고 들으시는 동안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불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그 연방 그 관계 당국에 도대체 규제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검토를 한 뒤에 어쨌든 새로운 것은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이 디트로이트를 굉장히 힘들게 한 그런 그 자유무역에 지지를 했었던 사람이고 본인은 미국 그 보호주의 무역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시위대가 없었습니다.
이 일본의 그 아키토 왕이 그 한 10분 정도 미리 녹음된 것이에요. 텔레비전으로. 내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그 지금 왕 자리를 그 포기할 수도 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도 있다 하냐면은 일본의 그 헌법상으로 뭐 왕 자리를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 헌법 수정 과정이 있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세습 왕조인 1500년이 된 이런 그 왕조의 그 왕이 심장 수술도 받았고 전립선 수술도 받았고 그리고 82세나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그 도저히 받쳐주지를 않는다. 물론 뭐 심각하게 일하는 것은 없지만 상징적으로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논의를 해보겠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은 여론상 본인이 원하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87%지만 뭐 그다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뭐 장남이 이어가겠죠. 56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커피 못 마시게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